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배어과학,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지난 시간에는 배의 역사, 히스토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배의 발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의 일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여기까지. 자, 배의 일생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노래 다 만들어 오기로 했죠? 다 잊어먹었지? 자, 요게 어떻게 신장기인 줄 알아? 자, 키가 가장 많이 크는 신장기다. 그 맨 처음에 하늘의 벽시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유근, 어린 뿌리와 어린 삭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발화라고 한다. 저미네이션이라고 했다. 그죠? 발화다. 발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첫 번째는 뭐다? 템퍼러처, 온도다. 두 번째는 워터, 수분이다. 세 번째는 오시전, 산소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벽시는 발화를 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발화하는데 최저 수분 조건은 몇 도? 온도부터 하면 10도에서 12도씨다. 그럼 10도씨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 미카베의 경우에 그렇고, 인디카형, 인도란 의미죠. 그죠? 인디카의 경우는 12도씨 정도에 발화를 한다. 그래서 이게 발화 최저 온도다. 근데 발화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30에서 32도씨다. 그죠? 통상적으로 발화하는 데는 25도씨를 합니다만 30에서 32도 하면 발화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 그럼 발화하는데 몇 도까지 발화를 하느냐 하면 42도씨까지 발화를 한다. 이 이상 온도가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발화 최고 온도로 한다. 그죠? 자, 그럼 수분은 종자무기의 몇 프로를 흡수를 하면은 발화를 할까? 보니까 21%더라. 그죠? 산소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다? 21% 있죠. 그죠? 21% 있는데 자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5% 정도에서도 발화를 합니다. 그 발화에 관한 산소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화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묘 상자에 이렇게 상자를 준비해서 아래쪽에 뭐 한다? 이렇게 상토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상토 대신해서 최근에는 코코피트를 활용을 해서 밑에 매트 형식으로 깐다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밑에 까는 거죠. 이렇게 깝니다. 매트를 약 1.5cm에서 2cm 정도, 1.5cm 정도죠. 근데 실제 두께는 얼마냐 하면 원래는 한 5mm 밖에 안 돼요. 근데 물에 담갔다 꺼내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한 1.5cm 정도 된다. 그 위에다가 종자를 이렇게 뿌린다. 종자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것을 손으로 이제 흩어 뿌리는 것을 뭐라 한다? 산파라 한다. 줄지어서 뿌리는 것을 조파라 한다. 줄조자를 써서 이것을 스캐터링, SCATTERING, 스캐터링이라고, 조파를 ROW, 로시딩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산파를 할 때는 종자를 뿌리기가 수월하죠. 손으로 뿌리면 되는데 이 조파는 줄지어서 뿌리려고는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산파를 하겠죠? 근데 요즘은 기계가 나와서 자동으로 파종기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면 요 종자 상자, 그러니까
요 상자 하나에 보통 몇 그램의 종자를 뿌리느냐? 120에서 230 그램 정도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종자로 봤을 때. 그러면 이 200g이다, 100g이다, 이게 기준을 잘 몰라. 그럼 뭘 갖고 하느냐? 통상적으로 종자는 1000알의 무게를 가지고 한다. 그걸 천립중이라고 한다. 그죠? 천립중은 통상적으로 얼마다? 25g 정도 나간다. 일반적인 벽시가 그렇다. 그런데 벽시 중에서도 좀 작은 거는 20g, 큰 거는 30g 정도까지 가겠죠? 콩은 그거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콩은 얘기하면 백립종으로 얘기해요. 100알의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어려우면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한 상자에 지금 250g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몇 립이에요? 만립이죠. 그러면 125g 정도 하면은 5000립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한 상자당 얼마? 한 7000립 정도 파종을 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아니다. 나는 좀 넓게 심겠다. 넓게라고 하는 것이 뭐죠? 넓게. 소식 또는 소파. 넓게. 그 다음에 좁게, 서물게. 많이. 이 말은 밀파죠? 밀파 또는 밀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건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게 심어. 그러니까 얼마? 120g, 130g 정도 파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아주 빽빽하게 심을 거다 하는 경우에는 이 밀파를 합니다. 밀파를 하면은 한 200g, 220g까지도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자에 파종을 다 했어.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놔두면 건조돼서 수분 다 날아가니까 말라 죽어버리겠죠. 소위 고사를 한다. 그래서 뭘 한다? 위에다가 흙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덮어준다. 싹 그냥 흩어주는 거예요. 요즘 기계로 다 합니다만, 이렇게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만 덮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온도를 30도, 32도 하면 싹이 이렇게 펴 난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그럼 요걸 며칠 정도 키우느냐? 발화하고 나서 보통 한 5일 정도. 이게 요걸 치상이라고, 상자에 넣는 거 치상하고 25일 정도 여서 이양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발화 기간까지 포함하면 30일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30일 중묘라고 합니다. 중모 이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종을 이제 했죠. 파종을 했다. 파종을 했어. 파종을 하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발화를 했죠. 그죠? 발화를 하고, 이제 모상에서 옮겨 심었어요.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다가 옮겨 심었어. 자,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이 앙이라고 한다. 물에 옮겨 심는 것을 이 앙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이 앙을 했어. 그럼 요 간격, 직선으로 된 요 간격, 이걸 줄이라고 한다. 그죠? 줄. 그래서 이걸 줄 간격. 학술적으로는 조간이라고 한다. 요거는 하면 ROW, Row Distance. 요거는 통상적으로 30cm에 우리 이양기는, 벼를 이양하는 기계는 30cm에 세팅이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요 간격이 있어. 포기와 포기 간격, 포기 주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주간이라 합니다. 요것은 14에서 25cm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소물게 14cm 정도로 심는 것을 소식이라 한다. 그럼 25cm 정도로 심으면 뭐 한다? 넓게 심죠. 그러면 이것을, 잘못했네. 거꾸다, 그죠? 자, 15cm는 빽빽하게 심으니까 밀식이고,
25cm는 넓게 심으니까 소식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용어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양하고 나면은 얘가 자라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도 지금 1학년에서 2학년을 성숙하고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고 성숙을 해야 됩니다. 자라야 된다. 그죠? 그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더라? 양분이더라. 뉴트리언트더라. 그럼 양분에는 뭐가 있느냐? 1학년 됐죠? 촌, 스피커, 가마 했죠? 그죠?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커로 우리 동네 새색시 가마 타고 시집 온다 했죠? 그리고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시근이 나서 막 몰아간다고 했죠? 그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잃어버렸으면 다시 갑니다. C는 뭐예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는 황, P는 인, K는 카리 또는 칼륨, 그 다음에 Ca는 칼슘, Mg는 마그네슘. 요게 많이 필요하는 원소라서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 영어로 하면 MACR로 매크로 뉴트리언트 하고 하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요거죠. 그죠? 위에는 9개, 아래는 7개 합쳐서 16개. 그래서 리비가 제청한 16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아연까지. 요것은 적게 필요로 하는 원소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 원소라고 해요. 요걸 16개를. 그죠? 그러면 요것은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얘가들이 필요하다. 근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이나 물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재배할 때는 이거 다 안 줘요. 안 주고 통상적으로 질소 N, P, 인, K 요 세 개를 주로 비료로 줍니다. 요걸 뭐라 한다? 비료의 3요소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다른 원소도 배를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지죠? 그죠? 그러면 양분이 부족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영양 결핍이라고 한다. 영양 결핍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양 결핍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원소 성분들도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비료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성분 공급해 주는 게 비료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비료회사 뭐가 있어요? 경기화학, 남해화학 이런 거 있죠? 처음 들어? 남해화학 갔다 왔잖아. 견학 갔다 왔어. 여러분도 안 갔어? 하여튼 경기화학, 남해화학 이런 비료회사들이 이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료. 배에서는 이렇지만 나머지 이제 엽체류, 과체류는 또 다른 비료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NPK 기준으로 얼만큼 주느냐? NPK를 질소는 지금 9kg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뭐다? 10아르가. 10아르가 뭐예요? 300평이죠? 300평은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죠? 맞나요? 자, P는 그럼 몇 킬로? 그 5kg 정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K는 몇 킬로? K 4.5kg 주면 된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근데 요 인산은 E는 전부 뭐 할 때 준다? 여기 이항하기 전에 준다. 이항하기 전. 여기 이항이라고 하면 이항 전에 논을 레벨링 균평 작업을 하고 물을 대고 하겠죠. 그때 요때는 시비를 한다. 시비. 요때 비료 주는 것을 이제 기비를 한다. 기비. 기초 비료, 기본 비료 해서 기비. 영어로 하면 basal fertilizer 이렇게 fertilization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항을 했죠. 그러면 K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기비로 70% 주고 나머지 요 신장기 있죠. 신장기. 그죠? 신장기 요 중간 스타트 3분의 1 지점 되는 점 이삭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요걸 유수 형성기라고 그래요.
유소가 형성됐다. 요때 비료를 30% 남은 걸 주는 거예요. 요 K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질소는 언제 주냐면, 기비로 거의 한 50%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심죠? 옮겨 심고 한 열흘, 10일 정도 돼서 나머지 25% 주고, 그 다음에 유소가 형성될 때 25% 주는 게 질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질소는 여러분들이 알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질소 하는 역할. 잎에 있다. 그죠? 잎 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게 뭐예요? 잎이 있으면 광합성. 광합성을 누가 해요? 잎에? 연목체 속에 엽록속 하죠. 엽록소가 하죠, 그죠? 녹색을 띠는 거. 엽록소의 기본 골격이 뭐다?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요게 피톨링이라고 그러죠. 요게 뭡니까? 요게 엽록소의 거의 기본 골격이다. 그럼 뭡니까? 질소가 가장 핵심이잖아. 질소 4개에 마그네슘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마그네슘이 아까 어디 있었나?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게 기본 골격이야. 그럼 질소를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잎색이 녹색으로 못 된다. 그러면 황색으로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한다. 그 황변한다, 갈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그럼 초록색으로 될수록, 진하면 진할수록 질소 성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관계되는 게 뭐다? 요 K.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칼륨은 필요를 할 때 나누어 준다. 그걸 분시라 한다. 나누어 준다 해서 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스프리트, fertilization,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비료, 지금 나오는 비료 중에는 어떤 비료가 있느냐 하면은, 단비료 하면은, 질소로 하면은 요소라는 애가 가장 많죠. 하얀색 그래듈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비료 포도하면 요소 해놓고 25kg 해놓고 질소 46%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걸 씁니다. 이 비료를. 근데 이제 인산은 뭐냐면 똑같이 20kg예요. 인산은 옛날에는 용성인비, 뭐 용인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요거는 18%가 인이에요. 인이 아니고 인산입니다. 인산. 그리고 이제 K, 칼륨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염화칼이라는 비료를 썼어요. 염화칼이 요거는 60%예요. K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면적에 대해서 나눠서 얼만큼 줘야 되겠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문을 할 때는 요걸 계산을 해서 시비를 하는 거라 비료를 줘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실을 한다. 요 개념은 잡아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비료는 필요할 때 준다 이거죠. 근데 인산이라는 애는 P는 뭐였어요? 전부 이 기비로 다 줬죠, 그죠? 기초 비료로 다 주는 거예요. 인산은 분실을 안 해요. 전부 기비로 준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논을 10헥타르 경작을 한다 하면 많은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비료를 3번 나누어서 주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주는 게 좋을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주면 좋겠죠. 기비 줄 때 그냥 트랙터 부착 비료 살포기로 쭉 뿌리 주면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주자 해서 나온 비료가 단 한 번 복비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효성 비료 이렇게 말합니다. 완효성은 슬로우, 천천히 분리된다 해서 슬로우 릴리징 fertilizer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반대말은 완효성 반대말은 속효성이겠죠. 이 속효성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소라든지 염화칼이 전부 속효성이에요. 빨리 녹는 비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완화성 비료 천천히 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하고 비료 성분하고 결합하면은 당연히 빨리 녹겠죠.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소금을 생각하면 돼요.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녹이면 금방 녹죠?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뿌리가 많이 내리고 식물이 벼가 이렇게 클 때 필요로 하면 늦게 천천히 분해되어 나와줘야 되겠죠.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야. 뭔가 홀딩할 수 있는 그 물질이 필요하다. 그 물질이 뭐냐? 완화성 비료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그럼 비료회사에서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천천히 분해되게 하는 성분이 뭘까? 그걸 소위 풀처럼 이렇게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 때문에 여기 단비로 하는 비료보다 복합 비료, 그러니까 완화성 비료 한 대 뭉쳐난 게 비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료회사 가면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거에 충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작물마다 다르겠지. 그 벼는 이런데 보리는, 콩은, 밀은, 사과는, 감은, 그 다음에 상추는, 시금치는 다 채소류 또는 품목, 작물마다 시비 방법이 필요로 하는 비료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게 비료회사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뭐예요? 전부 화학 비료죠. 그죠? 그런데 화학 비료인데 우리가 양돈을 한다. 축산하죠. 고기 먹잖아. 그 다음에 소를 키우죠. 그 다음 양계를 하죠. 닭도 키우죠. 그럼 이런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한다. 동물을, 가축을 사육을 한다. 우리는 재배를 하지만 식물은 기르는 거 재배고 동물 기르는 거는 사육이라 한다. 사육하면 뭐가 나와요? 똥하고 오줌이 나오죠. 똥오줌. 이게 뭐가 된다? 퇴비가 된다. 이게 양분이 다 있더라. 이걸 버릴 거냐? 아니다. 이걸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이걸 비료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나온 게 뭐다? 퇴비. 그죠? 이 퇴비예요, 그냥. 퇴비인데 이걸 좀 비료화해서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은 것보다는 요거는 뭐가 많다? 유기물이 많다. 유기물은 토양 속에 들어가면 토양이 있으면 뭐 한다? 토양을 구조를 토양을 배웠나요? 처음 배워? 그 1학년 때 배웠죠? 입단 단립 들어봤나요? 입단 구조, 단립 구조. 자, 안 들었으면 지금 얘기합니다. 자, 단립 구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모래알이 있죠. 모래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푹 뿌리 뿌리면 싹 흩어지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렁이 똥 봤나요? 지렁이 똥이 이렇게 산처럼 다 뭉쳐져 있죠. 여기는 얘들이 유기물, 그러니까 볏짚, 보리집, 밀집이라든지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부식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토양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입단화 된다. 입단화. 됐나요? 반대말은 단립이다. 입단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입단이 되니까 여기 장점이 뭐더라? 이거 하니까 공극이 이 안에 모래알은 그냥 하나로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비료를 주면은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 버리지만 얘는 어때요? 여기에 양분이 안에 홀딩 할 수 있고 그 속에 또 뭐 산소도 같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주거나 했을 때 비가 온다고 해서 양분이 질소, 인산칼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양분을 가질 수 있는, 홀딩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 그래서 비료니까 보비료, 가질 보자를 씁니다. 보자죠. 이렇게 쓰죠. 그 비료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그 다음 수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큰다. 그럼 뭐라 하면 될까요? 보수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비력과 보수력이 크죠. 그러면 가뭄이 됐다. 비가 잘 안 온다 했을 때 입단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비료도 마찬가지죠. 양분이 부족하다. 내가 한번 줬는데, 이거 부족하다 싶으면 잎단화 딱 되어 있으면 이 속에 양분이 있다, 이 말이죠. 있으니까 비료 부족이 거의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양분을 뒤에 후반기에 필요로 할 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분실을 나누어서 준다 했는데, 또는 완효성 비료를 만든다 했는데, 토양 입자 속에 이게 축산 분유 유기물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니까 어떻다? 늦게까지 양분이 서서히 흘러져 나오는, 그럼 완효성 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을 가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은 영상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점심 먹고 제일 졸리죠? 그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눈만 크게 뜨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폐일생하고 했는데 폐일생 공부해온 학생 아무도 없다 이거지. 좋았어. 자, 그러면 폐일생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다? 예, 육묘회죠. 모를 기르는 거 육묘다. 그 다음 길러서 뭐 한다? 이양한다 했죠. 그죠? 요 기간이 발화에서 이양까지 약 30일 정도 걸리더라. 그럼 이양하고 약 10일 이내에 뭐 한다? 비료 준다 했죠. 그죠? 비료 준다. 그러면 비료, 기비 준다 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새끼를 친다. 그러면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하죠. 분을입니다. 우리말로 새끼. 그러면 잎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거, 요게 하나의 분을이에요. 하나의 줄기가 새롭게 만들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게 잎이 두 개가 된 데서 뭐가 나오냐? 이삭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 여기는 이제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어. 예, 여기까지. 근데 또 여기 상태에서는 더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어. 그럼 요거 분울이, 요거 잎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20개 정도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40개 정도 새끼가 치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왜 갑자기 여기 한 20일 만에 이렇게 많이 칠까? 그러면 여기서 이양하고 여기까지는 얼마? 한 30일 밖에 안 되는데 20개인데 얘는 20일 만에 40개 치니까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치는 거죠. 그럼 새끼 치는 특성을 잘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가 이제 줄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첫 번째 나온 데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면 이렇게 또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그렸지만 패턴이 그렇다. 그럼 여기 1번이다. 그죠? 2번, 3번, 그죠? 그 다음 4번, 5번, 6번. 실제 6번이 이렇게 썼지만 1번은 다르지만 2번, 3번, 4번은 세 개는 같아요. 그 다음에 요 5, 6, 7번은 또 같아요. 동시에 이렇게 새끼를 치는 겁니다. 새끼 하나 친 데서 또 새끼를 치고 하니까 기하급수적 말 들어봤죠? 기하급수적으로 개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개에서 50개의 새끼를 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수학기 때 여기 나오나? 수학기 때 여기 가정하고 수학할 때 보니까 여기 한 이삭당 한 포기당 이삭을 보니까 요게 한 8개 정도 되더라. 한 포기당. 여기 한 폭입니다.
포기는 영어로 하면 힐이에요. 힐. 한 포기당 16개 정도 이삭이 있더라. 이삭은 영어로는 ear, EAR, 우리 귀죠? ear.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panicle, PANICLE. 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삭은. 요 이삭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생겼는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마다 하나씩 달린다. 여러분들 점심 먹었죠? 점심 먹은 쌀알이 이렇게 하나씩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형태는 더 현미경적으로 보면 바깥 껍질과 안껍질, 이 껍질이 두 겹으로 쌓여 있어. 이 안에 현미가 있어요. 현미 있고 여러분들 도정하면은 깎여 나가는 요 신운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쌀알로 먹은 자세히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 쌀. 요거는 배라고, 배유라고 하죠. 요 씨앗을 다른 말로 신운을 배라고 합니다. 그죠? 배. 영어로 엠브리오. 요 배유는 엔도솔. 이렇게 하죠. 요렇게 구성이 된 것이 요렇게 달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개 정도 달리느냐? 평균 80개에서 100개인데 100립이라고 합니다. 한 100개 정도 달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삭 하나에 무게를 치면 몇 그램 정도 달리나요? 똑똑한데? 천립, 즉 천알의 무게가 25g이었죠. 그죠? 그럼 100립이니까 2.5g 정도 되겠죠. 그런데 껍질이 있기 때문에 한 30g, 한 3g 정도 되는 거죠. 100립이니까. 그 하나는 몇 그램? 0.03 맞나요? 2g? 맞죠? 0.03g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그러면 나는 한 공기 100g이다. 쌀알로 치면 100g이고 요거 수분 들어가니까 250g 정도 되겠죠? 그죠? 수분 좀 많이 하면 300g, 되게 하면은 좀 무르게 하면 되게 지으면 물을 양을 적게 하면 한 200g 정도 되겠죠? 평균 250g 정도 된다. 쌀알 무게 2.5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소비하는 한 공기 100g을 소비하려고 하면 요거 이삭이 몇 개예요? 100g 소비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가 이삭 하나가 몇 g이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100립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맞죠? 그러면 천립이 몇 g이었나요? 25g이죠. 그죠? 그럼 25g이면 요거 4배죠? 그럼 몇 립이에요? 4,000립 정도 먹죠? 여러분들이 점심 때 먹은 거는 보통 먹는 학생은 4,000립, 많이 먹는 학생은 한 10,000립도 먹겠죠? 이렇게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변을, 우리 재배한 변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가 100립인데 여기 아까 이삭수가 한 포기당 몇 개 달린다 했나요? 18개. 20개 치자고 계산하기 좋게끔. 그럼 20개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 하면 2000개죠? 2000립이다. 그러면 10,000립을 내가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는 학생은 몇 포기를 먹어요? 포기로 보면 10,000립이면 5포기 먹죠? 그죠? 그 여러분들 점심 5포기, 벼 5포기를 먹은 거예요. 언제 내가 얼마나 소비하는 거 이해되죠? 그럼 하루에 내가 3끼 먹는다. 3끼는 좀 그렇고, 좀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2끼만 먹는다고 가정하면 평균 2끼 먹으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몇 포기? 10포기. 하루에 10포기를 먹는다 이거예요. 10포기. 그 10포기에 대한 개념이 옵니까? 10포기는 아까 여기 논에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 열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거에 재배하는 건 조관이 30cm, 주관이
15cm 정도였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면적 단위로, 메다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0.30 곱하기 0.15 메타니까 0.045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1을 나누면 20이죠. 제곱미터당 22폭입니다. 22폭이. 여기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폭이? 10폭이 먹었나요? 하루에? 그러면 22폭이 1제곱미터당 22폭이 먹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필요해요? 여기 하루 먹는 양이 10폭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1제곱미터가 22폭이니까 여러분들 가로 1m, 세로 1m 가지고 며칠 먹어요? 한 이틀, 2.5일 정도 먹죠. 그죠? 그럼 하루로 계산하면 여기 이틀이면 365일 나누기 2하면 183 정도 반올림해서 치고 그럼 180일 하자. 그럼 180일이니까 절반이죠. 그러면 얼마? 이틀에 1제곱미터니까 절반 나누었으니까 180제곱미터. 1년에 여러분들이 먹는 180제곱미터. 감이 옵니까? 180제곱미터는 뭐예요? 30m, 60m, 3m, 3m, 60m. 3m, 60m 해야 180제곱미터죠. 그죠? 폭이 3m, 길이 60m.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30m 하면은 6m 하면 되겠죠. 여기 6m 하면 길이 30m. 요만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을 여러분들이 1년에 소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요거는 내가 이제 하루에 소비하는 양을 갖고 역으로 추적한 거고. 근데 통계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양이 55kg입니다. per year, per person. 한 사람당 55kg의 쌀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비 패턴이에요. 요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럼 55kg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시바르가 몇 평이죠? 300평이라고 했잖아. 그죠? 300평. 요거는 1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제곱미터. 그럼 지금 얘기한 게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55kg 소비한다고 했죠. 그죠? 1년에. 55kg. 그러면 여기 300평당 통상적으로 500kg 정도 쌀로 봤을 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현미종은 더 많겠죠. 600kg 가까이 되죠. 그죠? 560kg 정도 되니까. 그럼 이것을 550kg이라 가정하자. 300평당 1000제곱미터다. 그럼 요거 10배죠. 1년에 55kg 소비하니까 550kg는 10배잖아. 그러면 시바르당 300평, 소위 1000제곱미터당 1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30m 곱하기 33m 하면은 약 1000제곱미터죠. 그죠? 요만한 면적에 또는 20m 폭의 길이 50m의 요만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것을 10명이 먹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 생산의 현주소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브레이크하고 시작합니다.